경기도 광주시가 순례길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계종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재추진 과정에서 종교 편향이나 역사 왜곡 논란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가 법보종찰 해인사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순례길 곳곳에는 감동과 환희심에 젖은 불자들이 순례단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군종제도 창설 70주년 기념행사가 육해공군 해병대 통합으로 충남 계룡대에서 거행됐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수달화장에 보관돼 있는 대장경 임경책을 햇빛과 바람에 말리는 포쇄 행사가 123년 만에 처음으로 봉행됐습니다. 해인사에 주석했던 역대 조사 스님들의 진영과 유품을 선보이는 특별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해 국립한국박물관에 한복 근무복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기관이나 숙박업계에도 널리 보급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잇는 순례길 조성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조계종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거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이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자 조계종은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호국불교 성지인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연결하는 이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계종은 사회부장 원경 스님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종단은 경기도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족의 역사와 우수한 전통문화 콘텐츠가 바르게 해석,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 등에 촉구했습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이 소모적인 국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호국불교 성지인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잇는 순례길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에 내린 데 대해 우선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다종교 한국사회에서 종교 간 평화와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대규모 국비를 확보해 내년까지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잇는 32km 길이의 천주교 순례길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불교계는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문화, 유산적 가치를 외면하고 천주교 순교 성지로만 부각하는 것은 종교 편향이자 역사 왜곡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광주시 사과에 이은 조계종의 협의를 통한 재추진 의사까지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됐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불교계와 손잡고 남한산성과 천지남 구간 곳곳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남한산성 등에 서린 스님들의 활약과 희생의 역사를 먼저 재조명하는 일이 불교계 공동의 과제란 지적이 높습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수익 창출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에 함께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종교계는 어제 서울 명동 대성당 코스트홀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을 주제로 연 7번째 공동행사에서 이같이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사회부장 원경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자비와 나눔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는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열려 종교 최고 지도자상은 단마협동조합 이사장인 법만 스님이, 장관상은 스쿨 프린팅 그룹의 김호연 대표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군종제도 시행 70주년 만에 처음으로 6회 공군 해병대 통합 기념행사가 계룡대에서 거행됐습니다. 국방부는 군종제도 창설 70주년을 맞아 계룡대 근무지원단 종교시설 스튜디오에서 정군 통합 기념식을 갖고 군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군종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종 기념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는 걷기 순례를 통해 부처님 당시의 출가 정신으로 돌아가 불교 중흥을 이끌겠다는 원력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 삼보사찰인 송강사에서 해인사, 통도사에 이르는 길 위의 고행은 이를 지켜보는 불자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불심을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순례단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사찰에서 사찰로 향하는 길은 산중을 내려와 시중으로 이어집니다. 가사장삼은 도로에 쓸려 해지고 땀에 절었지만 화두 횡선에 의지한 수행자들은 맑은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몸은 앞으로 걷고 있지만 정신은 부처님이 길이를 맨발로 걸었던 것처럼 출가자 본연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길에서 전법하시고 길에서 열번에 드신 것처럼 한국 불교도 태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새롭게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출가인들이 또한 불교를 믿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하신 것 같아요. 동트기 전 새벽, 순례자들의 고행길을 마주한 한 불자는 삼보를 향해 걷는 수행자들의 모습에 감격해 순례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터를 선뜻 쉼터로 내어줬습니다. 새부터기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대중의 행렬이 끝날 때까지 합장 반배로 예경을 올리는 불자의 표정에는 신심이 넘쳐납니다. 바로 1500 비구가 앞에 부처님이 서서 앞에서 뒤에 제가자들이 따르고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다른 거는 더는 없어요. 지금도 가사장삼을 입고 부처님이 지나오시지 않는가. 저 큰 스님이 바로 부처님 아니에요. 그죠? 예, 부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한 몇천 년 지나면 지금 이 시절이 길 위에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과 닮아가려는 순례자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자라나는 듯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르침대로 살아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니르바나의 세계, 극락의 세계에 다 가서 잘 살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걸어 다니신 거잖아요. 108천리길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세상에 깊이 있는 깨달음을 전한 부처님과 눈밝은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경남 통영 무전동 대성함이 겨울을 앞두고 따뜻한 지역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대성함은 지역 내 한 가구의 노후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난방 설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교체 대상 가구는 통영시 무전동 사무소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앞서 대성함은 지난 5월에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에어컨을 보시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수다라장에 보관돼 있는 대장경 인경책을 햇빛과 바람에 말리는 포쇄 행사가 123년 만에 처음으로 봉행됐습니다.
해인사에 주석했던 역대 조사 스님들의 진영과 유품을 선보이는 특별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1219주년 해인사 계산대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돼 있는 대장경 인경책이 밖으로 옮겨집니다. 모두 1270책의 인경책을 이운하는 데만 30여 분이 걸립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대장경 인경책을 한 장 한 장 펼쳐보며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한지로 된 인경책에 자연스럽게 빛과 바람이 스며듭니다. 사찰과 서원 등에서 오랫동안 서적을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적을 밖으로 꺼내 빛을 쬐고 바람에 말리는 전통문화 포쇄를 재현한 겁니다. 동문선에는 해인사 외사고에 보관돼 있던 고려실록 국책을 3년에 한 번씩 포쇄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수다라장 다락에 보관돼 있는 대장경 인경책이 빛과 바람을 만난 것은 1898년 조성 이후 123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전 자체가 잘 보관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부처님 경전 자체가, 부처님 말씀 자체가 이 포쇄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 대장경을 열람을 한 동시에 그 경전의 의미 자체도 우리 대중이 한 번쯤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의식입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는 해인사에 주석하거나 연관된 역대 고승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화상과 이정화상부터 해인사를 중창한 희랑대사, 한국불교의 선풍을 중흥한 근대 경어선사와 용성스님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빛내고 나라에 공헌한 모두 16명의 스님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진영과 저술서, 유품 등 모두 5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해인사 역대 고승들의 숨결과 발자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고승 특별전을 이곳 박물관에서 하게 되어서 의미가 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선사 스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들의 신심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 고승 특별전은 계산대제가 끝나도 내년 4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해인사는 오는 16일 계산 역대조사 달해제를, 22일과 23일에는 보살계 수계부패를 각각 봉행하며 사찰 창건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해인사에서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575돌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의 전통의복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면서 근무에 불편함이 없게 개발된 한복 근무복이 공공박물관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한복 근무복은 앞으로 문화예술기관과 숙박업계 등에도 널리 보급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전통의복의 아름다움을 세계 속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걸로 전망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을 안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장이 독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등이 시범 도입한 한복 근무복입니다. 한복 근무복은 떡살무늬, 전통 깃을 활용한 위독과 버선코 모양의 깃을 단 블라우스 등 모두 8가지의 디자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가 한복 디자이너 5명과 함께 디자인 64종 가운데 한글박물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담은 옷을 입고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한글을 소개할 수 있다면 한글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자긍심도 생길 뿐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한복 근무복을 실제로 입은 채 안내와 해설 등을 맡고 있는 근무자들은 근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한복을 입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입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막상 입고 보니까 너무 편하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이 듭니다. 또 저를 보면서 한복에 대한 아름다움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지난해부터 한복 교복을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한복 근무복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한복금우복 도입 의사를 밝힌 기관은 국립한글박물관을 포함해 국립부산국악원, 서울종로구청, 경남 밀양시청, 세종학당재단, 금천문화재단, 한국문화재재단 등 모두 10개 기관. 이 가운데 6개 기관이 한복진흥센터에 디자인 상담을 거쳐 올해 말까지 한복금우복을 실제 근무 현장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현재 일반 국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예술기관 대상 한복금우복을 개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관광, 숙박 분야 업종과 관련 기관에 적합한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한복 근무복.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세계의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게 되면 우리 전통의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한글 반포 제575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와 반포 과정의 숨은 이야기와 조선시대의 고승으로 한글 창제 주역인 신미대사의 역할 등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한글날 특집 다큐 28자 3가지 이야기는 세종대왕이 조선 초기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든 걸로 알려진 한글 창제 과정과 반포, 보급 과정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료를 토대로 추적해봤습니다. 특히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 한글 보급 과정에서의 신미대사와 불교계의 역할을 짚어보고 불교를 억압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스님의 신분으로 한글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설 수 있었던 배경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날 특집 다큐 28자 3가지 이야기는 BBS TV를 통해 오늘 밤 10시 30분과 내일 낮 12시 30분, 오는 10일 오후 5시에 각각 방송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 불감 중 장식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해인사 목조 아미타열의 3종 불감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명부전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과 시황상 일괄과 금동 열애입상 등도 유형문화재 목록에 오르게 됐습니다. 경상대 청담사상연구소는 우리나라 불교의 정통운동을 이끌었던 청담 스님의 열반 5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청담 초중고등학교 글짓기 대회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11일에는 경상대 칠암 캠퍼스에서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 역시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칠암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청담조사 특별사진전이 이어집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의 국제 아트 페어 키아프 서울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A B홀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12개 나라에서 170여 갤러리가 참가해 회화와 조각, 영상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종교 편향 논란은 멀게는 크리스마스 국가 공휴일 지정이나 군부대 불상 훼손부터 가깝게는 정치인의 합장 거부와 국공립 합창단의 찬송가 공연까지 잊을만 하면 불거졌습니다. 불교의 역사가 깊이 담긴 남한산성과 천지남이 다른 종교의 순례길로 둔갑할 뻔한 이번 사건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경기도 광주시가 공식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점은 다행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10월 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